지난 시간에 우리 29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봤지. 자, 3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풀어보시면 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꼭 이거 좀 정리해가지고 풀어봐야 될 문제들을 내가 조금 이제 번호를 좀 찍어줄 테니까, 그 찍어준 번호들 문제들만큼은 여러분들 진짜 정확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해라. 이제 30페이지부터 내가 쭉 좀 얘기를 해줄게. 3번. 거기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아직도 매일 너희들 기출문제 작업을 하는데, 기출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 기출문제를 준 애들이 많이 틀렸었던 문제들을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은 절대 빼먹지 말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6번, 그리고 7번, 8번, 9번, 12번, 다음 넘어가서, 자, 이게 16, 17, 18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1, 2, 3, 4, 5번 지문 하나하나가 그냥 새로운 문제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아닌 거야.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고. 그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계산들은 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열심히 조금 반복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가 아까 교과서 문제들 지금 다 줬지? 못 받은 사람 있나? 이거 시그마 이거를 부등식의 활용 거기까지 일단 풀어야 돼. 너희들 보통 시험 범위 다 부등식까지잖아, 그지? 부등식까지가 시험이야. 아니야? 몰라요. 아, 보통 그렇게 해. 연립방정식까지야? 그럼 연립방정식까지 일단 그걸 먼저 진행을 해야지. 그걸 진행을 하고 나서, 야, 너네 연립방정식까지 한다고? 아니야, 못 넘을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단원이 1차 함수밖에 안 남아있어. 기말고사 때 1차 함수만 볼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연립방정식까지 안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물론 나갈 수도 있어. 나갈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 맞춰가지고 또 준비를 할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그때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또 뭐냐면 21번. 이건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해. 21번에서 지난번에 내가 풀이하는 방법 하나 알려주긴 했지만, 여기서 진짜 어렵게 문제를 내면은 A,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낼 때도 있어. A,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경우도 있어. 그럼 원뿔 2개를 합쳐놓은 게 되겠지? 그지? 원뿔 2개를 합쳐놓은 게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제 만약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쭉 넘어가서, 자, 25번. 25번 문제도 되게 자주 등장해. 25번 문제, 뭐 진짜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문제로 뭐냐면 25번하고 조금 비슷한 문제로 어떤 게 나오냐면은 26번이나 32번. 26번이나 32번. 이런 것도 잘 등장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딱히 그냥 계산 문제잖아, 계산 문제. 그냥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한테 뭐 어떻게 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해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35번. 요거는 뭐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여러 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은근히 이게 시계 대입 등식의 변형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문제들 정도를 한번 풀어보면은 별 문제 없이 문제를 뭐 시험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들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게 1차 부등식인데, 38페이지부터 하는 1차 부등식. 자, 뭐 여기서 내가 이제 부등식을 어떻게 푼다 만다 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부등식 얘기할 때 몇 가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을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부등식이라는 것은 뭐야? 등식이 아닌 식이야. 부등식. 양쪽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게 등식이거든? 얘랑 얘가 같을 등자를 써가지고 등식이라고 하는데, 얘랑 얘가 실제로 같지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이걸 부등식이라고 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쪽이 크다. 이렇게 이쪽이 크다. 자, 이렇게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개를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있어요. 가끔 얘는 부등식일까 아닐까? 얘는 부등식일까 아닐까? 자, 엄밀히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등식이 맞습니다. 맞잖아. 좌우가 달라. 부등식이잖아. 다르다는 거야. 다르기만 하면 돼. 얘는 부등식에 맞기는 하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부등호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과 과정에서는. 근데 가끔, 그러니까 일단 천안 지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좀 나이 드신 오래된 선생님이 얘도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케이스들이 있었어. 혹시나 여러분들 부등식을 배울 때 학교 선생님하고 타협을 하세요. 타협이 아니지. 한번 물어봐. 선생님 얘는 부등식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부등식이 맞아 그러면 혹시 시험 나왔을 때 얘를 부등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네들만 부등식으로 봅니다. 얘네들만 부등식으로 보는데 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번 정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자, 그리고 부등식 하면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지 내가? 난 부등식을 가르칠 때 있잖아. 무조건 이걸 하라고 그랬어. 수직선. 그렇지. 부등식은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이것들 봐라. 자, 야, 부등식은 이유를 대지 맙시다. 수직선의 표현이야. 절대 잊지 마. 부등식 풀 때 있잖아. 그냥 너희들 그냥 수치 있는 대로 따닥따닥 해가지고 결정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습관적으로 수직선 그리고 그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방법, 그 연습을 지금부터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 가서도 부등식 할 때는 나는 고딩들한테도 난 무조건 수직선 다 그리라 그래.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라고. 항상 부등식은 수직선에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 기억을 해.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 뭡니까? 1번. 부등호의 양쪽에 뭘 하는 경우? 음수 곱하거나. 그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얘의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끔씩 어떤 친구들은 요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아니야.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냥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요거까지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을 합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역수를 취할 경우. 이거 어디다 적어놔, 거기다가. 역수라는 게 뭐야? 분모 분자를 바꾼다는 거지, 위아래를. 그러면은 봐봐. 어떤 식이냐면은, 자, 어떤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어. A가 더 큰 녀석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그랬을 때 만약에 역수를 취하면은, 자,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걸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 자, 조건이 있어.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돼. 아니, 만약에, 자, 봐봐. B가 음수고, A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역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음수가 더 커질 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B랑 녀석의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것을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적었니? 정신 차려.
여러분들 이제 일단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1차 부등식의 상태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이제 이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보면 1차 부등식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1차 부등식 활용. 여기서는 중요한 거 뭐 수에 대한 문제,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뭐 도형에 대한 문제 쭈루루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다루지는 않고 문제 풀이하면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한 문제씩 다룰 수 있도록 할게. 자,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40페이지, 41페이지 여기 필수 확인 문제,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푸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부터 해가지고, 네, 1번부터 풀 건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풀 건데, 자, 여기 지금 안 푼 사람, 손. 안 푼 사람 꽤 있네. 자, 지금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1, 2, 3번 지금, 자, 풀어가지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문제를 풀이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시작해볼게. 자, 1번부터. 자, 1번부터 보자. 야, 1번 같은 문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풀 수 있을까, 얘들아?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야, 이게 되게 뭔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얘가 어디 매치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별로 좋아하라 하지 않잖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 지금 칸이 다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봐. 그럼 그냥 답이 나와.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푸는 건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푸시면 돼요. 난 지금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 거라고? 문제 풀이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야.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 그냥 여러분. 자,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2번 봅시다. 2번에다가는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 좀 쳐놔. 별표 좀 쳐놓고.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를 좀 잘 못 푼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어떤 녀석이냐면, 우리 이 꺽쇠갈후 A, 요 녀석은 어떤 얘가 양수라고 했어. 양수야.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라는 소리야. 자, 얘를 소수점 혓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대. 이 A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얘는 숫자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는데 그때의 값을 A라고 하겠다고.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의미냐? 얘는 4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어. x가 뭔지 모르겠지만 4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3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3이 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야 돼. 3이 나올래. 반올림해가지고 3이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녀석이 있을까? 그럼 얘는 사실은 어떤 녀석이야? 2.5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4999 이런 녀석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런 녀석인 거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자, 부등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좀 잘해야 돼. 꼼꼼함이 좀 필요해. 꼼꼼함. 그러니까, 자, 얘랑 얘가 같은 게 아니잖아. 그지? 그 녀석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답이 틀린 답이 돼버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야, 얘가 만약에 3.5가 나왔어. 얘가 3.5가 나오면 어떻게 돼? 얘가 4가 되지? 3이 되는 게 아니라 4가 된다고. 3.5가 돼서는 안 돼. 대신 3.49, 499, 4999 이런 애들은 돼, 안 돼? 걔네들은 또 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자, 4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2.5보다는 크고 2.5부터 가능한 거잖아. 2.5부터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자 3.5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같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여기는 2.5만 돼도 얘는 분명히 3이 되는 거 맞지? 그지? 얘가 2.5만 돼도 3이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아. 그지? 근데 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3.5가 되는 순간부터 얘는 뭐가 돼? 4가 돼버려.
그지? 그러니까 얘는 3.5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이제는 x만 남겨놓고 나머지 숫자들 다 없애는 과정을 거쳐야지. 전체에다 뭡니까? 4를 곱해줘야겠지. 전체에다 일단 4를 곱해줘. 그럼 얘는 뭐야? 10. 그대로 가고 x 플러스 1. 자, 3.5에다 4 곱하면 몇입니까? 1이니까 14가 되나? 그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미쳤어.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전체에서 뭐? 1을 빼주면은, 자, 9, x, 13. 그러니까 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치? 사실, 얘 같은 경우에, 요즘에 조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반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녀석이 요즘에 좀 등장을 하고 있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번 볼게요. 자, A가 일단 2보다 크대. A가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야, 작다. 그랬을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가장 작은 정수.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제일 처음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우리는 이 x라는 녀석의 범위를 구할 거야. x라는 녀석의 범위.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x를 일단 일로 다 옮기는 게 가장 핵심이야. 일로 다 옮겨야 돼. 옮깁시다. 자, a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자 2니까 4a 마이너스 8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봐봐. 자, a 마이너스 2에다가 x고 얘를 4로 묶으면은 자 또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a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돼. 양변을 a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단을 해야겠지. 왜 그러냐면은 음수로 나눴을 때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 힌트는 어디서 주어집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거죠. 자,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음수다라는 것이 여기서 주어진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양변을 나눌 때 어떻게 돼? 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는 얘는 자 수직선에다 그려보면은 x가 4보다 크다 이렇잖아. 이런 녀석인 거잖아. 여기가 해당하는 녀석이지. 그 중에서 정수 중에서 그럼 가장 작은 정수는 뭐야? 5가 가장 작은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5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 5번, 6번도 지금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지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풀었어도 다시 풀라고 그랬어. 풀었어도. 이렇게. 자, 4번 문제 봅시다. 이런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뭘 풀어야, 이게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막 특히나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로 오면 올수록, 미지수가 x라는 것도 있고, a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막 머릿속에 좀 헷갈려 하는 느낌이 있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야,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한쪽에 이 좌변에다가는 그냥 x만 넣고, 부등호 있고, 나머지 것들을 만들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x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것만 생각하면 돼. 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것만 생각해.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풀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 기법이 문제인 거야.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지. 0.2, 0.3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10을 곱해야겠죠? 양쪽에다 10을 곱하면 자 2x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7은 21이네. 21 플러스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실수를 하죠.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곱하기 10을 했고 여기다가도 곱하기 10을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여기다만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도 반드시 곱해줘야겠지. 그렇지? 요거에다가도 곱해줘야 돼. 은근히 이런 거 안 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도 분명히 한두 명 있었을 거야, 분명히. 자, 여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한두 명 있었을 거라는 거는 틀린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로 넘어가면은, 자, 5x가 될 것이고, 21에다가 10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1이겠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6을 더해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죠? 틀렸니, 내가?
틀렸다고? 맞아. 똑같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는 마이너스 1. 자, 요게 답이야. 얘랑 얘의 답이 서로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그대로 해. 2m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고, 자, 2mx가 마이너스 6 플러스 m, 마이너스 6 플러스 m인데, 지금 봐봐. 부등호 방향 어때요? 그대로죠? 그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그럼, m이라는 녀석, 얘는 양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x는, 자, 2m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m인데,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분수와 분수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m과 마이너스 6 플러스 m 요 녀석이 같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이니까 m은 2.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센스를 가져야 되는 게 얘가 가끔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 그치?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m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조건들 상에서 항상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도 할 때 보면은 이제 부등호잖아. 등호나 부등호를 갖추고 양변을 우리가 같다 틀리다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같은 경우에는 3, 4, 12를 양변에다 곱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양변에다 똑같은 수를 곱해도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3x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얘는 4a 8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냥 x만 남겨도 아무렇게 고민하지 마. 자, 마이너스, 자, 5x는 4, 3, 이게 4 플러스 3a 이렇게 되고, 자, x라는 녀석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3a. 자, 이 녀석이라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뭘 하라고? 수직선을 그리라고, 수직선을. 자, 얘는 지금 x가 얘보다 작다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수직선을 쭉 그려. 그러면은 얘보다 작다. 포함 아니죠?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뭐야? 자,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범위 안에 뭐 자연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번의 조건이야. 그러면은 단형이 여기가 그냥 1, 요 녀석이 되는 거야. 1이 여기 들어와야지. 그치? 1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해. 얘는 1보다 작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라고?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야, 등호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안 돼? 자, 봐봐. 이렇게 되면은 자연수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안 하잖아. 그럼 여기까지 와도 되겠네. 그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하라고.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답하고는 달라. 자, 얘가 있잖아. 1까지, 이 숫자가 1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1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1보다 작은 거니까, x가. 1보다 작은 거니까 1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연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1까지 가도 된다는 거야, 얘는 그럼. 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a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m인가? a죠. a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지금 5번, 이 4번, 5번, 6번 여기서는 지금 너희들 걸을 타선이 없어요. 이 세 문제는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문제들이야. 너무 중요한 문제들. 자, 얘도 지금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야. 비슷한 문제. 그대로 한번 갑시다. 얘도 지금 10을 곱해보고 시작해야지. 자, 2x-2a이고 당연히 여기에도 10을 곱해놔야 된다고 그랬어. 10 곱하고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을 것이고 넘기면 자, 8x는 10 플러스 2a. 자, x 값은 뭐야? 자, 8분의 이거 이제 2로 한번 야, 니들. 내가 갑자기 또 빡도네. 야, 8분의 10 플러스 2a 하면은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얘가 4면 또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돼, 안 돼? 그런 것 좀 하지 마, 얘들아. 어디 가서 제발,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야, 이제, 그래,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는 8분의 10 플러스 2a고, 얘는 우리가 바꾸어 쓰자면은 8분의 10 더하기 8분의 2a, 이렇게 우리가 두기 때문에 약분은 여기서 돼야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2만 해가지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4분의 5 플러스 a. 우리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이 x가 뭐래? 자연수 x가,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가 존재한대. 3개가 존재한대. 그러면은 3개가 존재하도록 만들어 보자고.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포함이죠. 그죠? 여기 안에 자연수가 3개가 들어가야 돼. 3개. 그럼 자연수 얘 1, 2, 3. 그리고 여기에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그리라고 했을까? 여기다가 실제로 써봐. 4분의 5 플러스 a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범위는 결국 뭐냐면은 3과 4 사이에 이 녀석이 들어와 줘야 된다고. 그럼 이걸 써, 그냥 그대로. 4, 3 이렇게 써. 그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뭐 하라고? 얘가 3까지 가도 되는지 4까지 가도 되는지 그걸 파악하라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봅시다. 1, 2, 3을 다 포함을 해야 돼. 이 범위에 1, 2, 3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그지? 반드시 포함을 하려고 한다면은 얘가 3까지 가도 되겠니? 가도 됩니까? 되잖아. 3 포함하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4까지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어때? 4까지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연수 x의 개수가 4개가 돼버리겠지. 4까지 가버리면은. 얘가 4까지 가버리면은 얘가 자연수 x의 개수가 4개가 돼버려. 1, 2, 3, 4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뭐야? 4까지는 가면 안 돼. 4보단 작아야 되고 3까지는 가도 돼. 3까지는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a 값의 범위를 여기서 구해볼 수 있겠지. 한번 구해볼까? 자, 12 5 플러스 a가 4, 4, 16이 되고, 자, 양변에서 5를 빼주면은, 자, 7, a, 1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 중에 a 값 중에 가장 작은 수는 7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합시다. 자, 다음.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을 쭉 봤거든? 여기에 있는 7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6문제. 7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2번까지 이 6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 없어요. 부등식의 활용의 문제는 전혀 시험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아주 채점 안 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 정도를 풀면은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거를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다 줬지? 아까 교과서, 그지? 교과서 문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그거 다 풀고, 교과서 문제를 이제 풀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가지고 와야 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다 가지고 오고, 다음 주에 또 그거 말고 다음 자료가 나갈 거야. 시험 대비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말고 계속 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 고생했어.